안녕하세요. 요새 영상을 많이 안 올렸는데, 난 참고로 영상 찍자마자 바로 업로드합니다. 영상 많이 만들어 놓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모레는 저거 이렇게 예약해 놓는 거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내가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참고로 머리도 안 감았어. 샤워도 안 했어. 지금이 오전 11시인가 1시인가 됐는데 아직도 뭐 머리도 안 감았어. 세수도 안 했고. 뭐 좋습니다. 드디어 6월 1일이 됐네. 딱 중간인 6월이 됐네. 1년에 12달이니까. 물론 엄밀히 따지면은, 굳이 말하자면은, 만 나이로 따지면은 6월 30일이 되어야만 1년의 절반이 지나간 거긴 하지만, 뭐 한국식 나이라고 해보자. 6월이 됐으니까 1년의 절반 정도 왔다. 진짜 시간이 막 잘 가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올해. 아인슈타인인가? 상대성 이론에 이런 말이 있잖아. 그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싶은가?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막 지루한 일 할 때는 시간이 더럽게 안 가는데 여자친구랑 놀 때는 아니 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뭐 이런 말이 있지. 그러니까 뭐 옛날 노래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 너무 틀딱스럽긴 하지만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사실 나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 올해로 만 29세이기 때문에 만 나이로 난 윤석열 정부의 만 나이를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세계적인 추세로도 그렇지. 뭐 29년을 살아오긴 했지만 딱히 내가 뭐 하면 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딱히 의미가 있는 삶 같지도 않고. 근데 사람 누구나 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부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안경 좀 닦자. 너무 앞이 안 보인다. 사람 누구나 천부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한 사람, 특정인의 인생을 넌 의미 있다. 얘는 의미 없다. 넌 중간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 나 자신에게도 포함되는 말이고 적용해야 되는 말인 거겠지. 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개발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기 개발. 좋은 말이지.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시키고 끝도 없이 성장시킨다는 말인데 아니 삑사리가 나네. 요즘에는 너무 돈 버는 쪽으로만 자기 개발의 가치가 오염된 것 같아서 좀 그 점이 좀 불만이긴 합니다. 책도 보면은 나 돈 버는 법밖에 없고. 근데 인류는 결국 뭐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인류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모든 가치는 돈으로 정량 평가돼야 되는 거야. 줄 세우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평가하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순이 있는 게 학종을 예로 들어보자. 대한민국 수시 제도 중에 학종이란 게 있지. 학종은 뭐다? 정량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정상 평가하자는 게 요지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불만을 쏟아내면서 왜 돈이 모든 가치를 정량해 평가하는 거에는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걸까? 이런 모습이 느껴지기도 해. 물론 내가 너무 극단적인 배금주의자일 수도 있겠지. 황금 만능주의자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돈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뭐 내가 돈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아니야. 계좌에 영원이야. 계좌에 돈 하나도 없어. 다 유튜브 구독이 아니라 춘코의 철학이나 사운드 다니엘한테 구독료 내가지고 이제 돈이 없습니다. 카카오페이에도 딱 20원 남았어. 내 네이버 메인 계좌에는 0원 남았어. 진짜로 돈이 갖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돈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걸 말하려는 거야.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냐? 난 배금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게 대체 왜 생겨났을까? 뭐 최초의 직업은 창녀란 말도 있잖아. 여자한테 이쁜 조개더미 몇 개 던져주고 결혼하는 풍습. 결혼이라기보다 그때는 결혼 제도가 없었으니까 뭐 원나잇 풍습이었겠지.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인 것 같아. 좀 모순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뭔 말하는 거냐 대체. 그러니까 아무튼 돈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야. 돈이 많으면은 난 돈이라는 것 자체는 정량 평가되는 개념이지. 덧셈의 개념이니까, 곱셈의 개념이니까, 뺄셈, 나눗셈 이런 사칙 연산으로 다 이루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정량 평가될 수밖에 없어. 돈은 뭐든지 10원보다 100원이 나은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있지. 우정이나 사랑이나 평화나 봉사나 성공이나 성취나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인 것 같아. 배금주의도.
그러니까 배금주의라기보다는 자본주의겠지. 자본주의는 일장일단인데 장점은 너무 명료하다는 거야. 너무 간단 명료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심플해져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과자가 있고 200원짜리 과자가 있다. 그럼 무조건 200원짜리가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단점은 그 100원짜리 과자에 장인 정신이 뭐 장인이 안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장인이 있다 치고 뭐 공장제인지 수공업인지는 따지지 말자. 아무튼 장인이 한 땀 한 땀 피땀 흘려서 그거를 그러니까 녹여낸 그 고통을 100원으로 다 형상화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장인의 마음이 짓밟힌다는 거야. 200원짜리가 그냥 공장제 기계공업일 수도 있어. 대량 생산한 과자일 수도 있어. 근데 2배 차이가 나잖아. 뭐 2배라고 하지 말자. 100원 차이라고 하자. 100원 차이가 나잖아. 근데 딱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물론 이게 극단적인 예시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장인이 한 땀 한 땀 노력을 공들인 과자는 명품 과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한 3만 원 하겠지. 근데 장인이 뭐 회계 이런 걸 아예 몰라가지고 그냥 100원에 팔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물론 사회는 이렇게 대답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경제 경영 공부를 했었어야죠. 그 장인이 100원에 판 건 네 자유의지였잖아. 그럼 100원 취급받는 것도 네 업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잔인하잖아.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세상을 망치기도 하지만 세상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긴 했지. 아파트, 고층 빌딩, 자동차, 첨단 기술, 심지어 철학자들의 논리 사상 같은 것도 대부분 옛날엔 영상이 없었으니까 책으로 퍼지는 거란 말이야. 강의도 한계가 있고 책으로 퍼지는 거란 말이야. 가장 큰 예시를 들어보자면 당연히 성경이 있겠지. 금속 활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연세가지고 성경책 보급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성경이 개똥 철학인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성경이라 하나의 사상 체계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건비가 필요하고 기술 개발비가 필요하고 심지어 성경의 원전을 따져보자. 원전. 성경에도 원전이 있습니까? 진리 아닙니까? 라고 따지지 말자. 그냥 실증주의적으로 성경은 출판물이야. 그냥 그렇게 말하자. 성경은 출판물이잖아. 출판물인 이상 원고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의 머릿속에는 원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게다가 성경은 저자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첨삭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비문학은 아니잖아. 설마 지구가 4,000살이겠어? 46억 살이지. 아니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 또한 출판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출판물의 원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건비나 노동비가 필요하단 말이지. 물론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타임머신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그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1820년대에 철수가 똥을 싸는지 안 싸는지도 타임머신 만들기 전에 아무도 몰라. 그 정도의 일인 거야. 성경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냥 책일 뿐이니까. 다만 그 책에 적힌 텍스트가 굉장히 심오하고 인상적이라는 게 차이일 뿐이지 성경 자체는 책일 뿐입니다. 성경이 뭐 위대하고 그런 거 없어. 그것도 일종의 배금주의이거나 성경을 향한 우상 숭배일 수도 있겠지. 여기서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향한 우상 숭배는 올바른 신념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냥 개독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의 사랑을 숭배해야 되는 거지. 성경 텍스트 자체에 숭배를 하면은 그건 뭐야? 그건 그냥 소설 설정 오타쿠나 다름이 없잖아. 뭔 얘기하고 있었지? 돈 얘기하고 있었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연애 시장도 있고 결혼 시장도 있고 사랑 시장이지 한마디로. 사랑에 시장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비문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주의는 연애 시장이 있어. 결혼 시장이 있어. 저 남자는 1등급, 저 여자는 9등급, 이 남자는 6등급, 저 여자는 0.12등급. 뭐야 대체. 그런 식으로 인간을 사유화하고 사유화까지는 아니지. 매매화라고 하자. 사유화는 완전 공노비 같잖아. 산노비 같잖아. 약간 성노예 같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그건 너무 극단적이니까. 하지만 원래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값을 매기고 비슷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사람의 심리의 수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적으로 흥분하거나 너무 분노에 차오르거나 범죄에 관련된 생각을 할 때마다 수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100을 넘으면 마취총 발사해서 영구 감금. 300을 넘어가면 즉살이야. 즉살 처분이야. 그러니까 약간 인류의 정신적 거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디스토피아 애니메이션인데
그것처럼 잘 모르겠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러니까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명품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 하겠지. 스포츠 같은 경우는 몇백억 원 한다잖아. 그건 알겠는데 그 몇백억 원의 스포츠카가 과연 뭐지? 그, 그 6.25 참전용사가 국가에 버림받아서 모는 고물 트럭보다 고물 트럭이 얼마 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하자. 너무 고물이서 100만 원에 판 거야. 그 고물 트럭보다 그 몇백억 원짜리 스포츠카가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세상이 아직도 발전 도중이잖아. 인류는 아직도 진화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가치에도 돈을 매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진짜 세상 역사의 종말이지. 종말이라고 해서 지구가 운석에 맞거나 그런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역사에서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네? 모든 게 숫자로 환산되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사람에게도 돈을 매길지 몰라. 종합적인 사람의 가격. 그러면은 근데 모르겠어.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다 대체해 버린다면은 창의성 있는 인재만 살아남다고 하잖아. 근데 그 창의성에마저도 인공지능이 점수와 등급을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성 원래 가진 어감이 뭐야? 뉘앙스가 아이들의 창의적인 자유의 꿈나무, 자유의 날개잖아. 리바이인가? 자유로운 상상의 나래잖아. 근데 그런 것까지 자유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봤을 때, 창의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봤을 때, 너는 온건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군. 너는 1억 원짜리 인재. 너 입으로만 창의적이고 너는 20만 원짜리 인재.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정말 무서운 세상이지. 심지어 인공지능은 내가 어제 소라 업데이트를 했거든. 소라에 지구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지구 하나 그려주더라고. 너무 이쁘게 잘 그리더라고. 그래서 진짜 미술 배운 사람이 이렇게 이쁜 지구를 그리려면은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난 진짜 프롬프트도 그냥 대충 썼어. 지구를 그려줘라고 했거든. 6글자 썼어. 근데 완전 사진급으로 그러니까 저화질도 아니고 고화질 사진급으로 색배치도 이뻐. 배경 우주도 이쁘고 그런 지구를 뚝딱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뭔 생각을 했냐면은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지. 이데아. 뭐 공책의 이데아, 스마트폰의 이데아, 안경의 이데아, 사람의 이데아. 개인적으로 사람의 이데아가 예수라고 봅니다. 만물의 영장의 영장인 거지. 아무튼 그건 내 신념이고 뭐 책의 이데아, 뭐 성전의 이데아, 싸움의 이데아 이런 것들 있잖아. 가장 온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의 본질을 이데아라고 하잖아. 플라톤 철학에서는. 내가 봤을 때 AI는 이미 이데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무수히 많은 구글 이미지에서 지구 관련된 이미지만을 선택하고 다 겹치는 거야. 그다음에 공통되지 않는 부분만 탁탁탁탁탁탁탁 쳐내면은 그게 인터넷 공간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지구 모습의 이데아잖아. 구글 검색창에 검색된 지구 이미지 이데아일 거 아니야. 물론 오픈 AI의 소라가 구글 이미지를 그 데이터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치고 뭐 내가 만들어다 치자 AI를 구글 AI 만들어다 치고 지구의 이데아를 그러니까 지구를 그려줘 하면은 지구 구글 이미지 지구 the earth 싹 다 검색한 다음에 다 겹친 다음에 탁탁탁탁탁탁 패턴화되지 않은 것들만 탁탁탁탁탁 쳐내면은 그게 바로 지구의 이데아 아니겠어. 비슷한 공부법이 있지. 바로 스터디 코드라는 공부법이지. 그 옛날에 이렇게 광고했거든. 스터디 코드가 서울대생 3121명의 공법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광고했었는데 난 잘 몰라 그 회사에 대해서는. 근데 그 뭐지? 3121명을 인터뷰했다고 하잖아. 인터뷰 한 명 한 거 가지고는 이게 완벽한 공법이건 할 수 없잖아. 그럼 그 사람의 스킬이니까. 근데 이 데이터 모수가 3121개가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100번째 인터뷰 한 사람에게서는 국어 따오고 얘한테서는 수학 따오고 얘는 수학 공식 공법 따오고 얘한테서는 인생의 지도 그림법 따오고 얘한테서는 계획법 따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진짜로 서울대생의 이데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터디 코드를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지. 스터디 코드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입니다. 왜냐면은 3.0 때인가 지금은 4.0인데 3.0 때 조나모가 직접 말했거든.
119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100명이 스터디 코드를 하잖아요. 10명만 지속에 성공합니다. 그중 9명은 무조건 스카이를 갑니다. 서울대를 갑니다. 그렇게 말했었거든. 한마디로 100명이 존재를 안다 할지라도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9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뭐 그건 그 사람 발언이기 때문에 진위는 내가 알 길이 없지만 일단 믿는다 쳐도 스터디 코드로 공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고 사실상 운이지. 그래서 나도 고등학교 때 스터디 코드 했었는데 말아먹었습니다. 삼수를 했는데도 지방 2년제로 왔고 거기서도 학점이 안 좋았어. 얼마나 머리가 안 좋은지 알겠지. 지금 심지어 지방직 공무원 시험 4번 떨어졌습니다. 5번째 도전하고 있어. 나처럼 머리 안 좋은 사람은 없단 말이야. 아,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 조남 코치님 사랑합니다.